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공재정 환수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교와 유치원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구청에 신청한 녹색 어머니의 운영지원금이 교부되었나요? 예. 오늘 교부서가 왔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바로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저희가 원한 그 예산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 부분을 얼른 확인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재정법과 보조금법 등 관련법이 있지만 이제부터 보조금은 공공재정 환수법이 적용됩니다. 공공재정 환수법상 5지급에 해당하면 우리가 이자를 물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교부받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길동이가 사회봉사 처분을 받고 모두 입수했다지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쳐서 다행이에요. 네, 길동이는 지금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사회봉사하면 장학금이 중단되거든요. 벌써 장학금은 지급되었는데 어떡하죠? 네. 공공재정 환수법상 수급자는 중단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청구하여 받았다면 이는 허위 청구 또는 과다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의 이자는 물론이고 제재 부과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우선 빨리 자진 반납해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공공재정 환수법의 제정 취지가 보조금이나 보상금 같은 돈에 대한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교육 현장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본법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부정 청구가 발생하면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며 고액의 부정 청구 행위자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청에서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공재정 지급금이 과연 무엇인가요? 네, 공공재정 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청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부정 청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 청구는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의 사용, 오지급의 4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허위 청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과다 청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목적의 사용은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 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오지급이란 그 밖에 공공재정 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정 청구를 할 경우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네, 부정 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우선 지급을 중단합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이 가능합니다. 다음, 조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청 또는 감사 및 조사기관은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청은 그 밖에 사업장 등 출입조사, 재산관계 공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부정이익과 이자에 대한 환수 처분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5지급의 경우에도 이자를 환수해야 하므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주고받으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청구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의 사용이었다면 제재부과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허위청구는 500%, 과다청구에 대해서는 300%,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200%의 제재부과금을 청구하게 되며 다만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 또는 1회 부정청구 금액이 10만 원 이하로서 제재부과금 부과 징수 비용이 더 커서 부과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후 부정이익금 반환 시와 부정수익자의 책임 없는 부정청구 시에는 면제, 그리고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과료, 몰수, 추징 또는 과태료를 받은 경우 제재부과금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재부과금 처분을 받고서도 납부기한 내 반환을 하지 않거나 제재부과금을 미납 시 가상금 및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과금 2회 이상 부과 처분을 받고 그 부정수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의 부정청구 수익자에 대해서는 명당 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1년간 상명, 상호, 나이, 주소 등 명단을 게재합니다. 계속 미납한다면 매년 연장하여 계속 공개하되 사망이나 실종신고, 대상자의 소명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표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공공재정환수법 리플릿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공재정환수제도는 한마디로 나라 돈을 잘못 사용하면 환수하고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우리 교육 현장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네, 공공재정환수법상 교육청과 국공립학교는 공공기관이자 행정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하는 기관이죠. 하지만 앞서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 등으로부터 잘못 예산을 받으실 경우 부정수익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대부분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며 잘못 지급하면 공공재정환수법상 지급정지, 원금과 이자 환수, 제재부과금 처분, 명당 공표 등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받는 예산도 잘못 받으시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실 경우 학교가 똑같이 공공재정환수법상 지급정지나 이자 환수, 제재부과금 처분, 명당 공표 등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각 자치단체의 보조금 조례를 통해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모든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또는 기타 예산이 개별법에 따라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과금 처분 또는 명당 공표까지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개별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개별법이 환수까지만 규정할 경우 그 이후 제재부과금의 부과 및 명당 공표에 관한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예를 들자면 유치원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지급 중단 및 환수가 가능하지만 제재부과금과 명당 공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급식 지원, 학비 지원 등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등 교육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처분을 할 수 있으시지만 그 밖에 제재부과금 부과 및 명당 공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교육 분야에 적용되는 공공재정 지급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법령 체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1단계 공공재정 환수법에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단계 시행령에서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신고포상금, 지원금,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수당, 그 밖에 권익위원장이 지정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단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시를 통해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 지급금으로 23개의 예산 빈목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회계 전출금이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합니다. 2021년도 3월 교육비 특별회계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505개의 세부 사업에서 공공재정 지급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당선금, 공무원 포상금, 봉사활동 지원비, 사회봉사요원 보수 등 보존금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시설 지원, 노조 지원, 사고법인 지원, 학생 치료비, 학생 건강검진 사업 등 민간이전금,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 기간제 교직원 인건비 지원, 재정결함 보조 및 각종 학부모 부담 지원금이 모두 공공재정 지급금으로서 부정 청구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우리의 소중한 공공 분야 예산을 더욱 신중하게 집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학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첫 번째겠지요. 공공재정환수법 제3조에도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부정 청구 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재정 지급금을 주고받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예컨대 돌봄교실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교부받고 다른 실에 물품이나 공사를 실시한다거나 청소년 자율동아리 지원금을 받아 교직원이 사적인 식사비, 주유비 등으로 한다면 모두 부정 청구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 입학준비금과 같이 학생, 학부모 지원금을 교부할 때 실수로 금액을 오지급하게 된다면 이자까지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예산을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부정 청구에 대비하여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명단까지 공표하는 상황은 전년도까지 총 합계 3천만 원 이상의 부정 수익으로 2회 이상 제재 부과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정 수익자가 있다면 학교에서는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셔야 합니다. 학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교감 선생님이시며 수석 교사를 포함한 3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법률 전문가 또는 부패 방지 민간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외부위원, 그래서 총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럼 부정 청구는 감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오지급을 비롯하여 모든 부정수급은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점검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 청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 청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경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하고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을 해주셔야 하며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합니다. 만약 부정 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공공재정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중단하고 감사기관 또는 감사원과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 환수, 제재 부과금의 부과, 독촉, 명단 공표 등의 추가적인 처분이 있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에 있는 서식에 따라 통지 및 기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공재정환수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고 교육 분야에서 눈먼 나랏돈이 사라져 교육 재정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신중한 예산 집행과 철저한 정산, 점검을 실시하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학교 예산에 직접 적용되는 걸 보니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량한 관리자 입장에서 학교 현장의 공공재정을 더욱 잘 점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